상대의 마음을 분석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대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를.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국은 상대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대는 자기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작용은. 뭐만 느끼냐? 말 그대로 상대의 마음에서는 이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실제 느끼는 거예요. 요 느끼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똑같아요. 왜? 타인이 볼 때는, 나를 볼 때는 상대가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분석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의 마음을 분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에다 두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상대의 마음을 분석할 때 첫 번째 팁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분석할 때 첫 번째 팁은 뭐냐면 상대의 마음에 작용되고 있는 감각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감각.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습니다. 자, 이 감각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각에 관련되는 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각이 엄청 중요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청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촉각이든 후각이든 미각이든 이런 식으로 감각에 의존돼서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있는 거를 무조건 먹으러 다닌다든가, 또는 진짜 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다든가, 또는 뭐가 있냐면 보는 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출나게 어떤 감각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기본이 뭐가 있냐면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냐면 상처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처가 안에서, 마음에서는 상처를 계속 뭔가를 정리를 하려고 드는데, 왜? 마음은 자기 나름대로 보호를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걸 잡아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이 상처에 관련된 거를 뭘 하냐면 만족을 시키려고 들어요. 만족. 즉 편안해지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에 관련되어 있는 게 얼마나 민감하느냐, 이 민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처가 많이 작용하고 있구나, 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1우선은 여러분들이 볼 때 상대가 이 5개 감각기관 중에 특정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론 그 중에서도 여러 개를 더 중요하게 여러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훨씬 크다, 다양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상처가. 즉 상처와 스트레스 같은 건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를 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제일 먼저 감각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민감하게, 그거를 자꾸 충족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 이 만족도를 높이려는 게, 이게 크면 클수록 이 만족도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감각에 관련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지, 아니면 내가 경치를 본다든가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한 여행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치를 보기 위한 여행이 있고, 목적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감도가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상대들에게는 그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뭔 상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쪽은. 그런데
요 민감도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각의 민감도를 가지고서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감각에 관련되는 것이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즉 민감해지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딱히 뭐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걸 느끼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한테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각에 민감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민감도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여행을 가면서도 경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굉장히. 그러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맛있는 것도. 이렇게 되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좀 충족이 안 되거든요. 하나가 좀. 그래서 충족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것만 존재하고 있느냐. 그냥 감각에만 의존되어 있으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팁입니다. 감각의 민감도를 가지고서 상대의 마음을 분석하는 방법. 요거를 일단 기준에다 한번 두고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이 상대가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우리 대체적으로 뭐냐면 어떤 도소를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건 선호도거든요. 선호도. 그 사람의 선호도라고 있어요. 요 선호도가 뭘 갖냐면 이 사람이 지금 도서를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다. 그럼 뭐예요?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자기가 욕구에 관련되는 게 이게 뭘 따지냐면 이 사람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욕구. 즉 여기는 자기를 안정시키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여기는 욕구에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소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좀 평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소를 읽고 있다. 그런데 그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온통 도서들이 다 이런 부분, 온통 영화들이 다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하는 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지금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를 안정시키고 하냐 이거는 욕구가 작용하는 거예요. 욕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거를 하냐면 반대쪽의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본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액션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원하고 있어요? 액션을 조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물을 되게 좋아한다. 뭔 뜻이냐? 나는 폭력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폭력 관련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식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배울지는 몰라도 선호도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욕구,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이면에 관련되는 것이 마음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의 욕구예요. 그 사람의 욕구. 그래서 편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런 도서, 영화, 음악에 관련된 이런 취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취미에 관련되어 있는 게 정반대가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욕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취미 선호도를 보면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내 스트레스 상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취미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 쪽에서는 그 사람의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욕구.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욕구, 어떤 욕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도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매우 좋아했었는데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영화는 좋아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봐요. 딱히 찾아서 보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액션물을 되게 좋아해. 액션물을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한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이게 존재하고 있으면서 이게 반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항상. 내가 선호하는 것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리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취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뭔가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거는 그 반대 이면에 관련되어 있는 뭔가의 욕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정말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에 대한 욕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마음에서 이런 욕구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벌써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감각과 그 다음에 선호하고 있는 이 두 개만 가지고도 결합을 시켜놓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와 스트레스가 매우 많냐 적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욕구로서 그거를 풀어가는지, 만족과 그 다음에 욕구에 관련된 걸 함께 충족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거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하나 있냐면 도서를 한다, 영화를 본다, 음악을 듣는다, 뭐 한다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공부를 필요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내가 그 분야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어디에 이게 연결이 되냐면 가치 추구와 연결이 됩니다. 가치 추구. 의미, 기타 등등 가치 추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세 번째는 뭘로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한지 아니면은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인간관계에서의 감정, 그걸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 자, 내가 어떤 의미에 관련되어 있는 감정에 관련된, 이거는 대부분 여성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긴 한데 의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뭔가의 의미를 갖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편안함을 느끼거나 편안하다 또는 행복하다를 느낍니다. 자, 편안하다,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게,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의미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래서 뭐냐면 상대가 마음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와 이렇게 할 때 정말 편안하고 즐겁다가 아니에요. 즐겁다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하다, 행복하다를 느끼게 되면 상대 마음이 많이 안정돼, 특정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의미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가 많게 되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 누군가와 있으면 불편해. 누군가와 있으면 답답해. 누군가와 있으면 계속 싸워. 이게 무슨 얘기냐? 의미가 이 상대에 관련된 요 사람들은 상대에게 의미가 상실돼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상실돼 가고, 나와 뭔가를 이렇게 그 순간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의미가 나에게서 상실돼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갖게 되냐면 의미가 상실되게 되니까 뭘 갖냐면 상처를 갖게 됩니다. 의미가 상실되게 돼.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엄마다. 근데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를 자꾸 해. 누군가를 하든 뭐를 하든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든 아니면은 누군가의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이랑 싸움을 하든 막 이런 식으로 뭔가가 아이들과 연결이 돼서 불편하고 답답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누군가가 엄마는 잘 되라고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화를 막 내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러고 막 뭔가를 이렇게 가고 있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의미를 내 스스로 상실돼 가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상실되게 되면은
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싸우고 막 하는 이거를 넘어서 일로 들어가게 돼요. 원리가. 그래서 아직은 내가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다면 뭐냐면 의미에 관련되는 걸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상태 어떤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벌써 감각, 그 다음에 본인의 취미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의미에 관련된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이 사람 상태를 분석을 하죠.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서 그냥 상대의 마음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 그래서 이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참 편안하다. 아니면 참 행복하다. 이 사람들과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안정돼 가고 있고 마음이 어떻게 평화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바로 가치 추구가 있거든요. 이 가치 추구, 그 사람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의미는 이루는 겁니다. 근데 가치 추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거든요. 자, 이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게 가면 가치 추구는 왜 하느냐? 나한테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추구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적 가치 추구가 됐던 또는 관계적 가치 추구가 됐던 또는 사회적 가치 추구가 됐던 이 가치 추구를 가지고 간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부족하거나 없을 때 흔히 나타나는 게 가치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데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물질에 관련된 인간 이외에 물질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부족하고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이 사람 마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데도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뭔 뜻이에요? 그 사람 마음은 돈이 부족하다 또는 돈이 없다라고 본인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부족하거나 없다는 걸 느낍니다. 문제는 가치 추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룬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갔는데 이제 돈을 이만큼 벌었어. 또는 내가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됐는데 뭔가를 이렇게 이루었어. 이루잖아요. 뭔지는 몰라요. 적든 크든 내가 원했던 이 가치 추구의 방향에서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이룬 사람들은 둘 중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가는 게 뭐냐면 이룬 사람들이 또 다른 가치 추구를 향해서 이거를 바탕에다 두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치 추구, 내가 이룬 것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경제적 가치 추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뤘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뭔가를 향해서 자기가 이루는 거를 가지고서 무엇인가에 관련된 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인간으로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가치 추구만을 목표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가치 추구 자체에 노예가 돼버려요. 가치 추구 자체.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가지고서 뭘 어떻게 간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어디에 모든 것이 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다. 모든 것이 경제에 자기 인생 전부가 걸린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만 가지고도. 그래서 의존에 대해서 굉장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룬 사람들이 뭔가를 향해서 또 가치 추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가치 추구가 대체적으로 뭘로 가냐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이 관계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치 추구의 방향이 변경이 됩니다. 이루고 나서 내가 이제 이뤘으니까. 그래서 가치 추구는 여러분들이 볼 때 가치 추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를 이루었다 그러면은 그 가치 추구의 방향이 이거를 기초에다 둔 이룬 거를 기초에다 두고서 방향을 향해서 가거나 또는 이루어놓은 곳에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즉 상대의 마음을 분석할 때 그 상대방이 가치 추구에서 돈을 원래는 목표로 봤어. 그러면 이 돈을 이뤄놓고 난 다음에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상태가 분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게 되다 보면 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가진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가졌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노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뤄놓고 그 안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사람 마음은 이미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즉 자기가 불행하다는 걸 못 느껴요. 이미 불행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자기의 인간, 삶의 행복, 그리고 자기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거를 다 버리고 오로지 그거를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요. 이게 가치 추구의 굉장히 위험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추구를 할 때 경제적 가치 같은 경우는 뭐 자본이 됐든 재산이 됐든 이거와 연결이 될 거고, 관계적 가치 추구에 대해서는 지위와 명예에 관련되는 게 될 거고, 또 사회적 가치 추구는 봉사하는 기쁨, 그리고 주는 기쁨에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조금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걸 기초에다 두고서 내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명예적으로 내가 뭔가를 향해서 또 가. 근데 그걸 또 이뤘어. 그런데 이뤘는데 거기에서 그 이룬 것에 더 나가려고 막 들면 드디어 명예에 관련되는 거기에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돈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느냐? 아닙니다. 가치 추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뭘로 가게 될까? 이 이룬 것에 노예가 되다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감각에도 어느 거 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호하는 게 아주 명확해지게 되고요. 이게 없어도 돼요. 이게 더 굉장히 민감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최소한 인간의 마음, 즉 상대의 마음을 분석을 할 때 제일 우선은 그 사람의 감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를 먼저, 그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상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감각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민감도도 우리는 분석할 수 있거든요. 나는 나를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왜? 나는 그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상대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선호도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여성인 경우에는 이 의미에 관련되는 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로 뭔가 가치 추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없다라는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그거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못 벗어나고 계속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 노예가 되어버려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추구는 이루었을 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루었을 때. 그때 방향에 의해서 내 마음 전체가 불행으로 완전히 나를 몰고 갈 거냐. 아니면 내 자신이 여기에서 또 다른 뭔가를 위해서 내가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마음이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분석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됐던, 내 배우자가 됐던, 내 주변의 친구가 됐던,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을 분석을 해보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감각에 민감해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것, 요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어떤 거를 선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 내가 지금 의미에 대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하다, 답답하다, 그리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왜? 불편하니까 답답하고 불편하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 근데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상대들한테다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분석하고 내가 가치 추구를 한다? 부족하고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갑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왜? 없고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상대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이걸 끊임없이 가고 있어. 아직은 이루지 못했어. 그럼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고 난 다음에 과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는 물론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번쯤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루고 나면은 같이 축을 이뤘어. 여기서 안 남아요. 이거를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 이걸 벗어나면 마치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하긴 하는데 계속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노예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감각이다, 도소다, 뭐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 가치 추구에서 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다 노예화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현재 상대가 마음이 작용되고 있겠구나, 라는 것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대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나를 또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분석한다. 한두 가지는 될지 몰라도 전반적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객관화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의미를 못 느끼고 있어. 즉 불편하고 답답하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왜? 마음은 느끼는 거지 작용되고 있는 거를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즉 상대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태를 보면 돼요. 그런데 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은 행태를 못 봐요. 뭐만 봐요? 느끼는 것만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분석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분석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들한테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나의 형태를 얘기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이상한 얘기 나오면 듣기 싫어져요. 엄청 듣기 싫어져요. 제가 자주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상대의 마음을 분석하는 방법이자 또한 내 마음을 분석할 때는 상대들에게 객관적으로 내 행태를 물어봐야 돼. 행태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느끼는 게 아니에요.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